아이랑 해외여행 막상 가려고 하면 어디가 좋을지 고민되시죠? 요즘은 비용 부담도 커져서 여행지 선택도 더 신중해졌고요. 저도 아이 하나 할 때부터 둘 데리고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까지 다녀봤는데요. 같은 여행지도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육아 담당 슈브맘이에요. 오늘은 아기 4개월부터 7세 취약 전까지 나이에 따라 해외여행 어디까지 가능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다녔는지 현실적인 경험 위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아이와 여행 계획하실 때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이별로 갈 수 있는 여행지부터 볼게요. 먼저 아주 어린 아기 시기입니다. 보통 사이판, 괌, 동남아처럼 비행시간이 짧은 곳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밤비행기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훨씬 넓어져요. 저희는 100일 지나서 생후 4개월 때 7시간 걸리는 발리를 다녀왔어요. 이 시기에는 많이 보는 여행보다 어떻게 머무느냐가 훨씬 중요했어요.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요. 숙소 안에 개별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하고 쉬고 배달음식까지 시켜 먹고 쇼핑이나 외식할 때 빼고는 거의 숙소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랑도 편하게 놀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훨씬 여유로웠어요. 좋아 보이는 호텔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한 시기더라고요. 그 다음은 돌 전 8개월에서 12개월 시기예요. 이때부터는 이동이 조금씩 가능해지면서 여행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아이 8개월에 간 뉴질랜드는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넘어서 걱정했는데 밤비행기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갔고 현지에서는 카시트로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쉬어가니까 이동 자체가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돌 직전에 다녀온 일본 오사카는 가깝고 이동이 편하고 숙소도 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많아서 아이랑 지내기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아이랑 첫 해외여행으로 부담이 적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시기에는 이유식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 나라 고기 반입 규정은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돌 이후부터 3세입니다. 아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여행이 가능해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항공권이 24개월 미만은 유아가 무료라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첫째 1살 때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바다, 쇼핑, 식당이 가까이 모여 있어서 이동하기가 정말 편했어요. 저희는 유모차 하나로 쇼핑도 하고 식당도 가고 유명한 곳도 다니면서 평소에 여행하듯 편하게 움직였어요. 2세쯤 되면 LA 샌디에고처럼 차로 이동하면서 천천히 둘러보는 여행도 가능해져요. 공원이나 놀이터 시설도 안전하고 깨끗해서 아이 데리고 놀기에 좋았고요. 그리고 3세부터는 몰디브, 괌 같은 휴양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요. 몰디브는 숙소 바로 앞에 바다에서 노는 구조라서 이동하면서 쌓인 피로도 풀고 충분히 쉬는 여행 느낌이라 좋았고요. 괌은 비행시간이 짧고 리조트 중심인 물놀이 하기가 좋아서 3박 4일 같이 짧은 기간에도 가볍게 다녀오기 좋았어요. 이제 4세에서 5세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여행 난이도가 확 내려가요. 진짜 여행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태국, 캐나다처럼 조금 더 다양한 컨셉의 여행도 가능해지는데요. 저희가 간 태국 후아이는 공항에서 차로 2시간 정도 이동도 아이가 충분히 잘 버텨주고 바다랑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 수박만 먹어도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캐나다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자연 자체가 콘텐츠라서 동물들도 보고 산, 호수, 넓은 풍경 속에서 멀리 지나가는 화물기차를 보기도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경험이 확 넓어지는 여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5세부터 7세 취약 전까지예요. 아이 데리고 간다가 아니라 같이 세계 여행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장거리까지도 계획할 수 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레고랜드 같은 테마파크는 아이에게 지금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서 그때 데려간 게 돈 아깝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본 오키나와의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도 아이가 집중해서 오래 보고 바다 생물들 관찰하면서 정말 신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자연이 중심인 여행지를 가더라도 캥거루, 양, 소, 말 같은 동물을 실제로 보고 먹이도 주면서 경험 자체가 학습이 되는 여행이 돼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저희는 첫째 5살 때 스페인, 영국을 다녀왔는데 바르셀로나 대성당이나 런던 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집중해서 보고 끝까지 잘 따라다니고 기억도 오래 남는 점이 좋았어요. 일곱 살에 독일에 갔을 때는 유적지를 보면서 계속 질문하고 책에서 보던 걸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흥미로워해서 아이가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다만 유럽은 아기들 조금 더 커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둘째는 돌전 아기 때라서 긴 비행시간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12개월 이전은 비추천, 5세 이후는 확실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아이들이 단거리, 장거리 모두 충분히 소화해서 여행을 더 자주 즐기게 돼요. 예를 들어 사이판의 경우도 4시간 정도로 비행시간이 짧고 영어권이라 더 어린 나이에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다만 요즘은 물가나 숙소 컨디션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다와 날씨처럼 이곳에서만 느껴지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I'm flying. 반대로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저희는 첫째 7살, 둘째 17개월 때 함께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이 시기에도 충분히 가능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남부 정도의 이동이었고 일정을 열흘 정도로 여유 있게 잡으니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북부에서는 세콰이어 자연을 보고 남부에서는 샌디에고 바다를 즐기면서 이동 자체도 여행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여행을 다녀보니까 아이 나이에 따라 난이도나 방식은 달라지지만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전체 경험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휴대용 유모차 하나로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고 경유지를 나눠 머물거나 밤 비행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여유 있는 흐름 속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저희는 루트부터 숙소 렌터카까지 직접 준비하는 자유여행 스타일이라 리조트 안에 머무르기보다 유모차 태워서 쇼핑도 하고 식당도 걷고 동네도 걸어보는 그런 여행이 더 잘 맞았어요. 숙소도 정말 중요했는데요. 좋아 보이고 유명한 호텔보다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편한 공간. 예를 들어 별을 보려고 농장에 있는 숙소에 머문 경험이나 장을 봐서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먹었던 셀프 바베큐 같은 순간들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았거든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아이 데리고 여행 가는 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일상에서 문득 여행지에서 느꼈던 공기나 소리가 떠오르면 잠깐 다른 곳에 다녀온 것처럼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걸 느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이랑 해외여행 준비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셨던 부분이나 실제로 궁금하신 여행지, 일정 준비물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경험 바탕으로 현실적인 답변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별 추천 여행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